금순 씨는 옷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옷을 입습니다. 옷이 많아서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옷장을 여는 것 자체가 귀찮아진 겁니다. 금순 씨 73세. 전주 덕진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을 보낸 지 5년째입니다. 딸은 서울에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내려옵니다. 금순 씨는 32년을 전주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저녁 8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은 금순 씨를 기억합니다. 늘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여자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하곤 했습니다. 금순 씨 가게만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데 지금 금순 씨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제 입은 옷을 오늘 또 입습니다. 내일도 같은 옷을 입을 겁니다. 색이 바랜 회색 티셔츠와 늘어난 바지. 외출할 일이 없으니 신경 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세수만 하고 돌아섭니다. 머리는 대충 빗고 화장은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순 씨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꾸며서 뭐 하겠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외모에 무관심해질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를 포기한 노인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금순 씨가 딱 그렇습니다. 시장도 잘 가지 않습니다. 이웃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날까봐 일부러 먼 마트까지 갑니다. 옷장 안에는 남편이 사준 분홍색 블라우스가 걸려 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습니다. 3년 전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순 씨는 그 블라우스를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입으면 울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지 않습니다. 블라우스가 보이니까요. 금순 씨는 생각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게 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편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서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부담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서는 일이 두려워진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옷장 문 앞에 섭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열지 않고 돌아섭니다. 3년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금순 씨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옷장 안에 블라우스가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남편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 자기 모습이 더 무서운 겁니다. 금순 씨의 거울은 작습니다. 세면대 위에 붙어 있는 얼굴 크기짜리 거울입니다. 전신 거울은 안방에 있지만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부터입니다. 금순 씨는 자기 전체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얼굴만 겨우 확인하고 나갑니다. 사람은 거울을 피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옷차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어집니다. 상관없어지면 아무 옷이나 걸칩니다. 아무 옷이나 걸치면 밖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말할 일이 없어집니다. 말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조용함이 익숙해지면 외로움인지 평온인지 구분이 사라집니다. 금순 씨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별 이후 자기 관리를 놓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을 돌볼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슬픔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금순 씨는 시장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깨끗한 앞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손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허술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금순 씨에게 단정한 차림은 손님에 대한 예의였고 자기 장사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반찬 맛보다 먼저 금순 씨의 차림새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때 금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 한 장이 가게의 위생을 증명했고 단정한 머리가
주인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닫고 남편마저 떠나자 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볼 사람이 없으니 보일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금순 씨는 생각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앞치마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금순 씨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금순 씨가 거울 앞에 서지 않는 날이 쌓입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1년이면 365번입니다. 5년이면 1825번입니다. 1825번 동안 금순 씨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 시간만큼 금순 씨는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금순 씨의 딸이 내려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좀 꾸미고 다니시라고. 금순 씨는 대답합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슬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순 씨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꾸미는 게 아닙니다. 꾸민 뒤에 달라진 자기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달라진다는 건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한다는 뜻이니까요. 적응한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니까요. 금순 씨는 아직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려고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남편이 원하던 일이었을까요? 15년 전 금순 씨는 남부시장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맛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금순 씨의 가게 앞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열대 위 반찬통은 줄을 맞추어 놓았고 가격표는 깨끗한 글씨로 써붙였습니다. 금순 씨 스스로도 단정했습니다. 흰 앞치마에 얼룩이 묻으면 바로 갈아입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았고 머리는 항상 뒤로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가게가 잘 된 이유를 금순 씨는 오래도록 반찬 맛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맛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에 반찬 가게는 10곳이 넘었습니다. 맛이 비슷한 집도 있었고 가격이 더 싼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골들은 금순 씨 가게로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차림새가 가게의 일부라는 것을. 깨끗한 앞치마가 위생을 보증했고 단정한 모습이 성실함을 말했고 밝은 표정이 맛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옷차림 하나에 그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순 씨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쯤 일입니다. 한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이틀을 쉬지 못하고 가게에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갈아입을 기력도 없어서 전날 입던 것을 그대로 둘렀습니다. 머리도 대충 묶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유독 손님이 적었습니다. 한 단골이 지나가다가 금순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편찮으신가 봐요. 반찬은 다음에 살게요. 금순 씨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반찬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몸이 아파서 차림이 흐트러졌고 차림이 흐트러지니 손님이 불안을 느낀 겁니다. 그 뒤로 금순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게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앞치마를 새로 두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32년의 장사 경험이 금순 씨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신 말합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깨끗한 옷은 정돈된 마음을, 흐트러진 옷은 흐트러진 마음을 보여줍니다. 금순 씨는 이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닫고 나서 금순 씨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볼 사람이 없으니 보일 필요도 없다. 이것이 금순 씨의 논리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매일 자기를 봅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구겨진 옷의 감촉을, 늘어난 바지의 헐거움을, 빗지 않은 머리카락의 뻣뻣함을. 몸이 느끼는 그 신호들이 마음에 전달됩니다. 나는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가. 금순 씨는 시장에서 그토록 잘 알았던 진실을 지금은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은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는 걸까요? 금순 씨의 옷장 안에는 삶의 지도가 접혀 있습니다. 옷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순 씨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옷장을 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정리된 옷장은 정리된 마음을, 방치된 옷장은 방치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라 옷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금순 씨의 경험으로 이것을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순 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옷장은 냉장고와 같다는 것을. 냉장고를 열지 않으면 안에 음식이 상합니다. 상한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지 않으면 안에 옷이 낡아갑니다. 낡아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옷이 낡아가는 동안 마음도 함께 낡아갑니다. 둘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순 씨가 옷장을 열지 않는 날이 하루 한 번씩 쌓입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1년이면 365번입니다. 5년이면 1825번입니다. 1825번 동안 금순 씨는 자기 옷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매일 한 번 옷장을 열고 옷을 정돈하는데 5분이 걸린다면 1년이면 365번, 1825분입니다. 30시간입니다. 30시간의 자기 돌봄이 5년 동안 사라진 셈입니다. 셋째, 통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금순 씨는 옷장을 닫아 두되 마음까지 닫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남편의 블라우스를 간직하면서도 자기 옷은 따로 돌볼 수 있습니다. 추억을 지키는 일과 자기를 돌보는 일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금순 씨는 오래도록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자기를 방치하는 습관을 같은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슬퍼하니까 꾸미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방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면서도 자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워하면서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슬픔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옷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순 씨의 옷장은 닫혀 있고 그 안의 옷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순 씨의 마음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옷장을 여는 것은 금순 씨의 선택입니다. 오늘 열 수도 있고 내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미루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미루면 1년이 됩니다. 1년을 미루면 5년이 됩니다. 금순 씨에게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금순 씨의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현관 옆 신발장입니다. 금순 씨의 신발은 세 켤레입니다. 슬리퍼 하나,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슬리퍼는 매일 신습니다. 운동화는 마트 갈 때만 신습니다. 구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딸이 올 때 꺼내 닦습니다. 구두에 쌓인 먼지의 두께가 금순 씨의 바깥 활동 반경을 말해줍니다. 슬리퍼만 신는 사람의 세상은 현관문 안쪽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슬리퍼를 신습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1년이면 365번 현관 안에 머문 셈입니다. 금순 씨는 묻습니다. 이 신발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순 씨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운동화를 신고 집 앞 한 바퀴만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장 오른쪽 서랍입니다. 금순 씨의 속옷 서랍에는 낡은 속옷이 가득합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것, 색이 바랜 것, 구멍이 난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옷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옷은 피부에 가장 가까운 옷입니다. 가장 가까운 옷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안쪽부터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다. 낡은 속옷을 한 달에 한 장씩 바꾸면 1년이면 12장입니다. 작은 정성이 안쪽부터 금순 씨를 새로 세워줍니다. 금순 씨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랍을 열고 가장 낡은 속옷 3장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장 왼쪽 옷걸이입니다. 금순 씨의 외출복은 모두 어두운 색입니다. 검은색, 진회색, 남색. 남편이 떠난 뒤로 밝은 색 옷을 산 적이 없습니다. 검은 옷이 슬픔을 감춰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은 슬픔을 감추는 게 아니라 슬픔 안에 머물게 합니다.
어두운 색을 입으면 얼굴도 어두워 보입니다. 어두워 보이면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워합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금순 씨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옷장에서 가장 밝은 색 옷 한 벌을 꺼내 내일 입을 옷으로 걸어 놓는 것입니다. 금순 씨의 신발과 속옷과 외출복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순 씨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면 이유가 생깁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길이 보이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금순 씨는 옷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 반드시 앞치마를 새로 갈아입고 단정한 차림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옷차림이 곧 신뢰였고 신뢰가 곧 매출이었습니다. 60대에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편한 옷만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최소한의 단정함은 유지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너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서 금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아직 깨닫는 중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자기를 보는 눈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보니 아무렇게나 입은 날들이 아무렇게나 사라진 날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조금씩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준.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입는 옷을 따로 둡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 옷을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갈아입는 행위 자체가 하루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일주일에 한 번 옷장을 엽니다. 모든 옷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고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색이 바랜 옷은 없는지, 구멍이 난 옷은 없는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옷장을 살피는 시간이 곧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 1년이면 52번입니다. 52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기준. 밖에 나갈 때는 거울 앞에 섭니다. 5초면 됩니다. 머리가 정돈되어 있는지, 옷에 주름이 심하지 않은지, 신발이 깨끗한지 한 번만 살핍니다. 이 5초가 하루의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5초의 확인을 매일 한다면 한 달이면 150초입니다. 1년이면 1825초입니다. 30분입니다. 1년에 30분의 거울 시간이 금순 씨를 다시 세상 앞에 세워줍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잠옷을 갈아입고 옷장을 열어보고 거울 앞에 5초 서는 것.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앉아서 옷을 정리해도 됩니다. 거울 앞에 서기 어려우면 손거울로 얼굴만 확인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금순 씨는 아직 세 기준을 모두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아침에 잠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전 시간이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동작이 조금 달랐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랐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금순 씨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할 시간입니다. 금순 씨는 5년 동안 자기가 슬퍼서 옷을 돌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니까 옷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딸도 이웃도 금순 씨 자신도 슬픔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금순 씨에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첫 해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금순 씨의 감정은 다릅니다. 울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싫고 나가기 싫고 꾸미기 싫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금순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꾸미고 나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게 됩니다. 웃으면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면 남편을 잊는 것 같습니다. 잊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옷장을 열지 않는 겁니다. 금순 씨가 옷을 방치하는 진짜 이유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검소함도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충성심도 아닙니다. 이름을 정확히 붙이면 이렇습니다. 금순 씨의 것은 슬픔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금순 씨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정말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나 없어도 잘 살아. 그 말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기억에 갇혀 멈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금순 씨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바라던 대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양쪽 다 소중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금순 씨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금순 씨 자신의 결정입니다. 어느 아침 금순 씨가 옷장 앞에 섭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립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손을 올렸다 내렸던 바로 그 손잡이입니다. 오늘은 엽니다. 옷장 안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납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공간의 냄새입니다. 금순 씨의 눈에 분홍색 블라우스가 보입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습니다.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금순 씨의 손이 떨립니다.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가격표를 뗍니다. 옷걸이에 다시 겁니다. 오늘은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금순 씨는 옷장 안을 천천히 살핍니다. 색이 바랜 옷들이 보입니다. 구멍이 난 겨울 조끼가 보입니다. 3년 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금순 씨는 바랜 옷 4벌을 꺼내 비닐봉투에 담습니다. 구멍난 조끼도 넣습니다. 비울 것은 비웁니다. 남길 것은 남깁니다. 분홍색 블라우스는 남깁니다. 금순 씨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옷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닫힌 옷장은 닫힌 마음이고 열린 옷장은 열린 마음입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잠옷을 갈아입고 일주일에 한 번 옷장을 열어 살피고 밖에 나갈 때 거울 앞에 5초 서는 것. 이 3가지만으로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행동은 이것입니다. 오늘 옷장을 열고 가장 낡은 옷 한 벌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금순 씨는 비닐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입니다. 금순 씨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빌라 앞 골목을 걷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금순 씨를 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하고 인사합니다. 금순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걸어가면서 금순 씨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블라우스를 사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입어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예쁘게 입고 웃어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언젠가 금순 씨는 그 블라우스를 입을 겁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표는 뗐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금순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옷장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옷 한 벌에 담기는 정성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의 축적이 한 사람의 삶을 만듭니다. 옷장을 여는 일은 세상을 향해 다시 문을 여는 일과 같습니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